네, 반갑습니다. 해운대 일겜입니다. 자, 오늘 7월 2일 장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순서는 뭐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특징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관심 섹터 종목, 세 번째, 마지막은 매매일지. 제가 오늘 트레이딩했던 종목들 매매일지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손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제 올린 영상인데, 이게 보니까 수익이 났을 때 제가 썸네일로 이제 당일 트레이딩 했던 손익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걸 보니까 손실이 났을 때 이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이 말인즉, 수익보다는 손실에, 그러니까 더 조금 클릭률이 높아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본인들이 손실을 봤는데 자기 위로 삼아서 수익 난 거는 나오면 손실인데, 너 수익 난 건 내 차마 보지 못하겠다, 이래서 클릭을 안 하시나? 구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 손실이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이 또 손실을 좀 타개하면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오면 또 복리로 쌓아 나가다 보면 또 이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진정한 시장에서 좀 뭐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손실이 나는 것 또한 제가 또 극복해야 될 하나의 뭐 숙제죠. 그래서 이걸 좀 잘 이겨내고 심적인 컨트롤이 잘 되다 보면 이제 뭐 잔파동보다는 조금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뭐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 비만 치료제 가겠나, 삭센다, 그다음 위고비 특허 만료 때문에 11월 달에 만료인데 이거 만료를 앞두고 시밀러 제품 생산 기대감, 요게 또 시장에 좀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면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게 조금 뭐 합쳐지면서 또 시장에서는 지금 자금 쏠릴 수 있는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비중이 조금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원래 어제 선발은 인벤트시 랩이었는데 이게 오늘 장 초반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시가 갭도 거의 뭐 없었고, 근데 점심 때 물량이 좀 들어왔다가 오늘 뭐 단기갈 예고가 발동되는 위치다 보니까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나온 게 후발주였는데 대봉 LS가 오늘 바톤을 좀 이어나가서 여기 상한가 근처까지 나왔습니다. 26%. 그 다음에 큐라티스. 이 종목도 오늘 뭐 18%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시간에서도 지금 보면 블루엠텍이 또 강세름이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이게 저는 이게 하루짜리 순환매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거래대금이 좀 크게 쏠렸습니다. 대봉 에리스가 오늘 2,400억, 블루엠텍도 뭐 2,400억, 펩트론 2,100억, 인벤티지 랩 2,500억. 그래서 거의 뭐 4, 6, 7, 8 대략 뭐 1조 가까이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에 지금 쏠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급이 좀 쏠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테마,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걸 제가 좀 곰곰이 좀 유심히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펩트론이 아마 물질 이전 기대감 때문에 이게 대장주였고, 지금 뭐 일봉상의 위치 보더라도 계속 신고가 쓰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 약효가 기간이 좀 한 번 받고도 기간이 좀 길어지는 약효가 있는 그런 물질인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래서 펩트론이 안 죽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기존에 뭐 후발주였던 종목들도 좀 간헐적으로 계속 이제 두더지 잡듯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도 이게 단기갈 예고는 일단 발동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시간에서 좀 강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11월 달 특허 만료, 특허 종료, 시밀러 제품 기대감.
요거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펩트론이 이게 조금 더 재료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보니까 물질 이전 관련해서. 그래서 요게 살아있으면 이거 뭐 기존의 후발주였지만 선발로 좀 나서는 종목들이 좀 간헐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비만 치료제는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주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인데 그 전전일인가 1차 대선 토론이 이어졌죠. 그래서 트럼프가 완승을 했고 그 진보 매체 CNN에서도 그 바이든을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보면 휴림 네트워크스라고 있는데 이게 왜 관련주로 뭐 엮였는지 뭐 동문인지 동창인지 모르겠지만 이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죽었죠, 어제. 트럼프 관련해서. 그리고 석탄, 뭐 한국 석유. 이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간에 뭐 오늘 좀 특징주적인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재건 관련주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예전에 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려면 기존에 재건주였던 종목들 있죠. 뭐 대보나 이런 애들도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SY 스틸텍이 뭐 상한가 근처 가니까 잠깐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는 만들지 못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강한 건 아닌가 하고 차라리 이제 비만 관련주가 너무 강하게 시장에서 일단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흐름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도 일단 너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들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심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늘 그 코스닥 지수가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일단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반등 다운 반등은 나오지 못하고 종가가 거의 저가 근처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 그 CX레일 종목이 보면 왼쪽에 잠깐 화면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네오셈, 오키슨전자, 그다음에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선발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죠. 엑시콘도 오늘 뭐 급등이 한번 10% 가까이 탄력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무너지고 종가는 뭐 22,900원에 마감했긴 했는데 HBM 주도권을 놓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주력한다는 게 CXL이다 보니까 요거는 하반기까지는 조금 뭐 시세는 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엑시콘이 지금 선발주인데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유성증자, 주주 배정 유성증자를 실시를 했고 1차 가액이 7월 10 며칠인가 하여튼 15일인가 중순쯤에 일단 1차 가액이 일단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물량이 7월 말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증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상 뭐 존재는 하겠죠. 대장주긴 하지만. 그래서 요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톤을 좀 이어나가는지 오킨스 전자까지 이런 종목들이 선발 흐름이 한번 나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CX에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단기 파동이 좀 한 번 더 진행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섹터는 송배전 관련주죠. 송배전 관련주 중에서 대원전선 요게 그 6월 26일 날 있죠. 여기 급등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장중에 300만 주 가까이 들어왔다가 종가는 190만 주 정도, 180만 정도 일단 마감을 했는데 이때 뭐 프로그램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6월 26일이 잠시만요. 네, 요 날인데 분봉상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 이제 프로그램이 뭐 엄청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음선 하나 안 주고 초강세 흐름이 나왔다가 상승 구간을 계속 좀 지켜주는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20% 근처에서 종가 마감을 했고 윗꼬리가 그렇게 크게 길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오늘 프로그램이 장중에 6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가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뭐 순매수하면서 8만 주 정도, 9만 주 정도 순매수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날 잡고 한번 호가 흐름만 좀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더 프로그램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원전선, 통배전 관련주 중에서 그다음에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일 이제 하락폭이 10% 가까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송배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죽진 않았다. 이걸 오늘 뭐 반증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뭐 재룡산업은 이게 뭐 그 대주주가 100억 정도 물량을 매도하다 보니까 재룡 관련해서는 투심을 조금 잃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재룡 전기 살리는 모습 보고 뭐 아직 시장은 죽진 않았구나. 그다음에 뭐 한국판, 세명전기까지 이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매매 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일지 보시면 오늘도 어제 수익을 조금 내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손실을 좀 확정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큰 건 없었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가져왔고 CX에 관련해서 조금 바톤 이어가는 움직임을 기대했었는데 아침부터 이제 거래가 붙는 모습이 안 보였고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도 오늘 프로그램이 6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장중에 좀 상승 구간이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매수를 했다가 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일단 손절하고 종가 근처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뭐 일부 했고요. 그다음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인버스 종목이죠. 인버스 종목인데 오늘 뭐 지수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거래가 좀 터지는 모습 보이길래 매수를 했다가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아서 하락 구간에서 일단 손절해서 손실을 일단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거는 뭐 별개로 한중 NC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급발진 관련해서 오늘도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보면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미수 물량이 조금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연일 하락했고 이 하락한 이제 그 손익만큼 미수 물량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이제 덜어내긴 했는데 그 종목도 이제 1개월 보해서 물량이 VC에서 털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붙일 것 같긴 한데 끼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워낙 이제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매매일지 복귀를 하고 참 수익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탄력이 나오지 않고 D-86일 아직 뭐 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한 10분의 1 정도 지났는데 힘을 내서 컨텐츠 목표까지 달성하면 굉장히 나이스한 거고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컨텐츠 마치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비 오는 날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여기 빈대떡에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시고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